첫 번째 가보죠. 귀신같이 나타난 싹쓸이입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전거를 저렇게 끌고 와서 차량에 다가가는 저 남자. 아하, 자, 일행이 뭐 다가갔어요 지금. 뭘 만져요 막. 자, 일행이 자전거를 타고 또 주위를 맴돌고 있는 그 사이에 차문을 저렇게 열고 들어가가지고 차 속에서 현금을 탈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와가지고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 털었어요. 자, 자전거를 타고 도망갑니다. 자, 돈 벌어서 신나는지 자전거 타고서 저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자,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10대들입니다. 네, 중고등학생이었고요. 8명이서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이 제주도 서귀포 시내에서 자전거 12대 그리고 차량 3대에서 현금 등을 훔친 사건입니다. 이들은 훔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요. 문이 안 잠겨 있는 차량만 찾아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렇게 훔친 자전거와 금품 등이 1,70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요. 이 주거지와 PC방 등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훔친 돈을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을 했는데 이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서 이 범행 후에 버린 자전거도 모두 수거를 했고요. 추가 범행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0만 원대를 10대들이 생활비로 썼으면 도대체 뭐에다 쓴 거예요? 자,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자, 가게 문 앞에 쭈그린 남성 주목해 주세요. 자, 잘 보니까 마스크와 모자로 완전 무장을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곧바로 어디론가 딱 정해놓고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계산대. 아이구야, 돈통을 열고 현금을 탈탈. 한눈에 봐도 저 두꺼운 돈 뭉치 좀 보세요. 주머니에 쏙 넣고 나가더니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막 주머니에다 막 구겨 넣고 있습니다. 돈 뭉치를. 이거 다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문을 잠그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렇게 태연히 갑니다. 뛰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걸어가요. 자, 가게 열쇠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한 겁니까? 자, 지난 10일 오전 9시쯤에 경기도 시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이죠. 식당에 누가 들어와서 돈통에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 버린 그런 사건인데 문제는 열쇠로 문을 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예. 저 열쇠, 왜 열쇠가 지금 밖에 나와 있냐 하면 사실은 새벽에 식자재 갖고 오는 배달 기사하고 그 식자재를 냉동고나 냉장고에 넣어야 되니까 그 사장님하고 기사님들만 아는 그 장소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 새벽에 그거 받으려고 사장님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그러면 거기 딱 해서 딱 열어서 갖고 있는데 아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이 열쇠에 있는 곳을 알았고 그것을 알고 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돈통에서 현금 30만 원을 가져갔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마스크하고 이런 거 모자를 쓰고 있어요. 완전 계획범죄라고 여기고 있고 특히 새벽이 아닙니다. 오전에 태연하게 돌아서 이렇게 가져가 버립니다. 지금 새벽이 아니에요? 네, 절도죄가 지금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DNA가 지금 다 채취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곧 검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죠. 먹튀, 제발 사라져라. 얍! 이번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먹튀 반드시 잡힌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 먼저 저렇게 입장하는 남성입니다. 단체석 룸으로 좀 안내줘요 하면서 먼저 저렇게 가죠. 자, 이후에 주차하고 온 여성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합석을 하러 갑니다. 자, 2시간 가까이 상다리 휘어지게 시켜 먹고 슬금슬금 저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직원이 없네? 사람 없나 보다 하더니 그냥 태연하게 저렇게 밖으로 후다닥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자, 이 커플은 시쳇말로요. 빼박입니다. 따로 나갔으면 나중에 걸렸어도 일행이 계산하는 줄 알았어요 하겠는데 소장님 네. 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난 10일에 전남 순천의 한 일식당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입니다. 저녁에 9시 반쯤에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과 50대 초반쯤의 남성이 들어와서 8만 5천 원 정도의 연어, 사시미, 사케 이런 거를 이제 먹었어요. 2시간 동안 천천히 먹고. 근데 이 사장님이 이 여성의 얼굴이 낯익다 싶은 건 단골은 아니지만 한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왔던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근데 저렇게 먹튀를 하고 나갔어요. 아무리 이해를 해주려고 해도 둘이 술에 취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둘이 한 명씩 나간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힐끔힐끔 보면서 나갔을 때 돈을 안 낼 작정을 하고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자, 이 제보해 주신 사반 가족분께서 식당 사장님께서 이놈들 이거 진짜 혼나야 된다 하면서 정말 울분에 차서 제보를 해주셨는데 우리 김은배 팀장님의 그 무서운 목소리로 빨리 돈 갖고 와 해주세요. 당연히 갖고 와야 되는데요. 제가 무섭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저 사장님은 8년째 자영업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런 일 터질 때마다 무기력감과 회의감 든다고 하는데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듭니다. 힘든데 저렇게 먹튀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보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아까 그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28만 원 택시비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당연히 잡혀요. 그러니까 망신당하지 말고 빨리 오셔서 자기가 모은 돈을 플러스해서 거기에 또 그 도망갔으니까요. 거기에 아마 그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3번 카메라 정면으로 좀 봐주세요. 네. 예, 잡아주십시오. 빨리 돈 갖고 와. 3번 카메라 정면으로 보시면서 한마디만. 여보세요. 빨리 돈 갖고 와서 갚고 반성을 하시고 사과를 하세요.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예. 사장님의 음담패설입니다. 한 배달앱 리뷰에 충격적인 댓글이 달렸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음식 사진과 함께 리뷰를 남긴 고객. 머리카락 같은 게 있어요. 물회는 딱딱해서 턱 나가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이어지는 사장의 댓글. 식사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까지는 좋았어. 자, 고객의 엄마를 언급하면서 저렇게 성희롱적인 댓글. 심지어 너 생리하세요? 영업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자, 계속 댓글을 달면서 모욕을 하는 저 식당 사장. 이 사반 가족들께서도 제보를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이 해당 가게 사장이 손님 집까지 아예 찾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한 고객이요. 저렇게 리뷰를 올린 겁니다. 구미에 있는 한 식당의 리뷰인데 이 얼마 전에 배달로 회덮밥을 주문하면서 이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고 물회가 너무 딱딱해서 먹기 힘들었다라는 리뷰를 달았는데요. 이게 공개적인 리뷰가 아니라 사장님만 볼 수 있는 리뷰로 댓글을 남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손님의 리뷰에 각종 욕설과 성희롱 댓글을 남기면서 모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손님이 사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이 사장이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면서 법원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고객 집까지 찾아가서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결국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니까 이 댓글을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손님의 이 사장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요. 예. 배경에는 이 손님이 쓴 리뷰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는 흉기 사진을 올려놨다고 합니다. 흉기 사진 제가 그걸 봤더니 회칼이라고 하죠. 사시미 칼. 정말 그냥 섬찟하던데. 자, 박 변호사님. 네. 사장이 뭔가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뭔 입장을 냈다고요? 형사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배달앱에 공지로 밝혔습니다. 이 댓글을 쓰고 하는 거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만 그 댓글 자체가 뭔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업무방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본인도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고 또 강력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벌써 문제가 일으켜졌죠. 예. 비밀 댓글이기 때문에 1대1 댓글이기 때문에 뭐 모욕죄라든지 그 명예훼손 이런 건 조금 쉽지는 않은데 협박죄 같은 건 성립할 아이고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흉기 사진을. 회칼이라든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해악의 고지를 협박죄라고 할 수 있는데 해악의 고지를 아마 이 고객 입장에서 많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형사처벌이 되고 오히려 저 부분은 뭐 손해배상 이런 부분은 그 글을 올렸던 손님이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갈게요. 설마 여기가 대한민국?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엄청난 생물이 살아 꿈틀댄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는 유튜버. 자, 저거 좀 보세요. 통에 담긴 보세요. 늑대 거북입니다. 아유, 얼마나 큰지 손바닥을 대봤더니 어마어마한 몸통이죠. 자, 무게를 재보려고 꼬리를 잡아들어 봅니다. 무려 6kg 이상이라는데 이번에는 저 녀석을 갖다가 잡아서 끌어보는데 갑자기 멍멍! 지금 물려고 막 위협하는 늑대 거북. 살벌합니다. 자, 토종 거북 느낌은 아닙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 늑대 거북은
생태계 교란종으로 불리울 만큼 이렇게 좀 사납고 공격적이고 막 뭐든 먹어치우려고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해요. 잡식성으로. 근데 지난 11일 유튜브 TV 생물 도감에 우리나라 농수로에 이런 게 돌아다니네요. 역사상 가장 위험한 생태계 교란종 이런 이제 영상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저 늑대 거북이라는 건데 이 늑대 거북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토종 그 거북은 아니고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공격성이 많기 때문에 사람도 막 문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저 턱이 너무 튼튼해서 무를 갖다 줬더니 그 무도 반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생태계를 좀 교란할 수 있는 좀 위험한 아이인데 이 유튜버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번식을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제보 정도를 보면 상실이 상당히 좀 퍼져 있는 것 같기는 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어휴, 아니 당장 이제 여름철 물놀이 할 때 어린아이들 만약에 발가락을 저렇게 앙 하고 물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늑대 거북은 사실은 자기 영역을 누구나 침범하게 되면은 사람보다 큰 포유류도 문다고 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 늑대 거북으로 발가락을 물려서 부상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한 유튜버는 이런 말 합니다. 저 늑대 거북이 있을 때는 만지지 마라. 혹시 만질 때에는 그 꼬리를 잡으면은 좀 덜 무는 것 같아요. 꼬리 잡아 들으라는 거고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늑대 거북을 키우는 분들이 못 키우게 됐을 때 하천에 버리지 마시고 또 그리고 그 늑대 거북을 산책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뭐 길가 같은 데 데리고 다니는데 그럼 환경에 노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늑대 거북을 키우다 못 키울 때에는 환경청에 신고하게 되면 연락처를 알려주고 수거센터라든지 방법을 안내하니까 필히 그냥 유기하시거나 처리하지 마시고 꼭 환경청에 연락을 해서 수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1+1은 무조건 사는 아내입니다. 아하, 일단 무슨 내용인지는 짐작이 가요. 네, 이 세일 또는 1+1 상품이라면 무조건 사고 보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인데요. 이들은 주말마다 장을 보러 가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항상 아내가 이 1+1 그리고 세일 상품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라면 1+1 상품을 봤는데 이 하필이면 행사 중이긴 한데요. 재고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나를 담고 직원에게 굳이 하나가 더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데요. 남편이 화가 나서 아니 우리 두 식구밖에 안 사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이렇게 사놓고 유통기한 지나서 버린 적도 많지 않냐. 이렇게 직원 보는 앞에서 대놓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아내는 순간 부끄러워져서요. 그래도 저렴할 때 사둬야지 않냐. 우리도 다 사두면 나중에라도 다 쓰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냐라고 따졌다고 하는데요. 이 남편은 계획에도 없는데 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아내의 습관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자기는 스스로 되게 막 알뜰한 여자라고 막 자부하고 있지? 너 저번에 사반 그 단무지 1+1 박스로 사다 놓고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다 갖다 버렸잖아. 필요 없는 거 사다 쟁여놓는 거 그게 과소비야, 동그라미. 야, 알겠습니다. 야, 이거 남녀 대결로 가나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오빠, 은배 오빠, 1+1에 꽂히는 건 여자의 본능이야. 단무지도 그래. 그때 너 좀 먹었잖아. 그럼 됐잖아. 그리고 다 떠나서 그렇게 꼭 사람들 앞에서 마누라 망신 주면 너 기분 좋니? 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X. 좋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남녀 대결이에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부터요. 그렇습니다. 그 아내가 알뜰한 거라고는 하지만 1+1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낚시 판촉이거든요. 여기 서가 넘어가는데 저희 집사람도 어느 때 보면은 냉장고에 쌓여 있어. 그거 버립니다. 진짜. 남편들이 볼 때는 이게 알뜰한 게 아니고 오히려 과소비다. 그래서 물론 1+1이 그 뭐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손해 보니까 그 1+1에 너무나 현혹되지 마시고 1+1 살 거를 한 50% 줄여 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보통 말이죠. 우리 팀장님이 어지간하면 다 이 여성분들 편을 드는데 오늘은 이 남성들의 이 남편의 편을 들었어요. 저도 뭐 취향적인 측면입니다. 뭐 이렇게 검소하게 1+1을 뭐 사는 것, 뭐 그것도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너무 싫어요. 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아마 이거 경험적 차이가 클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사모님도? 뭐 저도 사실은 한 번씩 그래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1+1 때문에 이런 말하면 조금 맞진 않지만 제가 살이 찝니다. 안 먹어도 되는 거 예컨대 뭐 라면이라든지 그거 술살 같은데. 술살도 있지만
이걸 2개를 먹어야 되는 강박관념을 느끼면서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2개를 먹고 3개를 먹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취향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 편을 들어봤습니다. 자, 소장님 의견이 궁금해지네요. 네, 저도 압니다. 필요한 것만 깨끗하게 사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집도 깨끗하고 뭐 버리지도 않는 건 알지만 애 낳고 살림하면서 살아보세요. 1+2는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요. 저희 냉장고도 보면 물만두도 2개 붙어 있고요. 아, 진짜? 피자도 2개씩 쌓여 있고요. 아이고야. 그냥 살림을 하는 주부 입장에서 1+2를 하면 뭔가 식구들이 여유 있게 먹고 돈도 좀 절약하는 것 같고 그 마음인데 물론 이건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어허. 그런데 이거는 아내의 취향인데 뭐 그걸 가지고 그 남편이 고민을 하셔갖고 이렇게 괴로워하실 만큼 그럴 일은 아니죠. 왜 이렇게 좀 우리 소장님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좀 경험을 뭐 하신 모양이에요. 아니, 너무-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예. 경험하죠. 아,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군께서 네. 소장님 막 그런 거 사면 상이야 좀 적당히 좀 사. 그런 적 있다 없다? 저희 식구들도 다 제가 그거 사면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고 이렇게 뭐 좋아하진 않아요. 아, 뭐 진짜? 뭐라고는 얘기 안 하죠. 그 싸우고 나니까. 그렇지만 뭐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사서 깔끔하게 먹고 싶다 그러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더 하세요. 아, 저희 진짜? 시어머니는 막 뭐 3+2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가장 1+2 충격적인 게 예. 저희도 냉장고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럼 2개 뚝 붙어 있는 걸 보면 저는 충격받습니다. 그 하나 먹기도 힘든데 테이프로 동동 말아가지고. 그걸 또 다 먹어요. 아, 만두. 아. 살찝니다. 살찝니다. 아니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애들 푸짐하게 먹히고 싶죠.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만약에 박 변호사님 네. 만두 1+1은 그렇다 치고 만약에 맥주 1+1은 산다 안 산다? 그러니까. 1+1 맥주는 좀 좋아합니다. 예, 산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만은 그거는 아깝지 조금 않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산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일단 수현님 라면은 못 참지, 안녕하세요님 1+1은 못 참지 하셨는데요. 디데샤님은요, 라면 유통기한 6개월이다 다 먹지도 못하면서 하셨습니다. 사베비TV님은 안 사면 100% 할인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